네,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2부에서는요, 미래 유망한 신직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김중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이제 신직업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직업을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도시농업연구원입니다. 네, 도시농업연구원. 예, 최근에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라고 자칭하시는 분도 있고 텃밭 네, 가꾸시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 그 관련된 도시농업과 관련된 법도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라든지 건축물 또는 생활 공간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거를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하면 좋을 건지 또는 그 도시농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할 건지 아니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 또는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농업연구원입니다. 그렇군요. 이 귀농 열풍과는 별개로 이제 도시에서 어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어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 네.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그 서울시의 영등포구청 옥상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실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생겨난 직업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도시농업이 생겨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예, 원래 이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로 많이 이제 이주를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적어지고 또한 그 땅값이 비싸지면서 농촌 지역에서도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나중에 되면 식량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환경의 오염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도시화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열 같은 거, 그걸 열섬화라고 하는데 도시 내에 이제 열 같은 게 많아지는데 그걸 식물이라든지 작물을 재배하면 온도를 더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 더운 온도를. 우리가 이제 벽면이나 이런 데 건물 녹화하면 온도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농업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힐링. 예, 농업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다 본다. 치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같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도시 내에서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나누거나 배려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인데요. 네. 이제 그렇다 보면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연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 그걸 보급하는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라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네. 일자리 창출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도시농업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농업연구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시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모델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돼야 할지 이제 우리나라만이 독특한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선진화된 외국하고 다른 그런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텃밭 농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말 농장 이런 데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또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농작물을 잘 재배하고 농법을 시험하고 또 이걸 통해서 개발된 어떤 기술을 이제 보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실제 어떤 식물을 활용해서 도시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실험 같은 걸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면에 어떤 식물들을 좀 심으면 그게 이제 그 환경적인 오염도 줄이고 도시농업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요. 또한 각종 이제 식물의 어떤 공기 어떤 정화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뭐 베란다용 뭐 채소 같은 거에 어떤 선정이라든지 관련된 뭐 연구, 그다음에 친환경 생산 같은 뭐 매뉴얼 보급 그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원예 활동 같은 걸 각종 합니다. 그러니까 원예 치료라는 게 사실 도시 농업의 또 하나의 관련된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예 치료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뭐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치료 활동까지 치유 활동까지 같이 하는 건데 이런 원예 활동 프로그램이나
또는 가용된 활용 증진 방안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농업연구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의 설명으로 이제 도시농업연구원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실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농업연구원의 일상 그리고 또 다양한 근무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도시의 심각한 교통 문제, 열섬화 현상 등 지구를 둘러싼 온갖 환경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이미 선진국의 성공 사례가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시농업은 전국의 각 도시에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녹색도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하는 도시농업연구원을 만나본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지난 2010년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시 녹지화를 위해 이들이 나섰다. 바로 도시농업연구팀. 그중에서 자생식물 연구를 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 기술 전문가 서효원입니다. 도시농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농업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나라 도시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야 하는지, 한국의 도시농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연구하고 또 도시 건물, 실내에서 그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또 실내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폭넓은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찾아온 이곳은 바로 건물 벽면 녹화를 위해 연구에 한창인 현장. 실제로 실험 건물을 만들어 다양한 식물을 심어보는 작업인데요. 모종을 처음 심기 시작할 때부터 관리, 유지하는 일까지 모두 도시농업연구원의 역할입니다. 회색 벽면을 가득 채운 녹색 식물들. 이렇게 벽면이나 옥상에 작물을 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에 녹화를 할 경우에 녹화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건축물 내부, 그러니까 실내 온도나 습도에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요. 여름철, 한여름철 땡볕에서는 거의 2, 3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식물이 증발산 작용을 하면서 그 주변의 미기후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온습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가 녹화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이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가 있죠. 오늘도 바삐 움직이는 주인공, 또 어딜 가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옥상 텃밭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곳은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받던 옥상.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공간이 도시농업연구원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재탄생. 현재 도시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농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에 따라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연구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 도시농업연구원은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연구직에 비해 현장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주말 농장이나 텃밭 활동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표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연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 상태를 잘 알아야 우리나라에 맞도록 도시농업이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도시를 녹지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주인공.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연구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벽에다가 식물을 재배할 수가 있게 이렇게 그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벽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식물들을 재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공무원 시험이나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공개 채용. 특별 채용에 합격하면 도시농업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됐을까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식물, 그리고 특히 꽃에 대한 관심이 도시농업과 접목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시농업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물과 함께한 지 벌써 17년이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하지만 신생 분야인 만큼 연구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다는데요.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라든가 기술 개발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앞서서 이루어졌던 그런 연구 결과들, 또 기술 개발 결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연구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도시농업 연구에서 현재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직접 재배해보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 외에도 도시농업 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도시농업 관련 연구직 혹은 지도직 공무원 혹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도시농업 관련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격증 관련 제도는 현재 많이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다 그러면 농업이나 생물학 계통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제도가 지원될 예정이라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이 분야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남기셨다고요? 도시농업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 일단 집에서 정원을 갖고 본다거나 화분을 기르면서 식물 재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고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전공과 도시농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 도시와 농업의 만남.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시농업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영상에서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도시농업연구원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그 수요를 좀 통계가 있을까요? 예, 아직 뭐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도시농업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도 주로 이제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뭐 수십 명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게 뭐 원래 없던 게 아니고 사실 네. 그 농업적인 부분들을 이제 도시 쪽으로 사실 이동시켰다고 보면 관련된 그 이제 원예라든지 식물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법도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농업 쪽으로의 어떤 연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그쪽 분야의 어떤 일자리들이 그 도시농업으로 좀 확대되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도시농업연구원 외에도 도시농업과 관련된 직업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연구를 했으면 이제 그걸 보급하고 네. 알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시 농부를 이제 자처하는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도시 농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인력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정부에서 그 도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텃밭을 실제 이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텃밭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사실 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텃밭과 또는 뭐 이게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하거나 또 교육하는 그 인력, 거기다가 또 정보, 또 기자재 보급 이런 일자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더불어서 이런 쪽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나라의 경우도 늘 항상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도시농업은 사실 일본이나 영국, 독일, 뭐 미국 이런 쪽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보편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영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후에 식량 문제 때문에 도시 농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미국은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살기 때문에 어떤 치유의 문제, 치료의 문제에서 이제 도시 농업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슨스라는 그 회사 내에는 건물 이제 곳곳에 인공 조명을 설치해서 약 100가지가 넘는 농작물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서요? 예. 그래서 뭐 건물 외벽에도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서 또 채소도 재배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벼도 그 도시 농업 측면에서 이제 재배를 하는데 그게 산모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년에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여기 도시 농업과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앞으로 그 이 도시농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위한 하나의 또 정책적인 지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측면으로 보면 해외 자료를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도시농업연구원이라든지 도시농업 교육하는 그다음에 도시농업의 코디네이터 이런 쪽의 채용이 외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농업연구원 그렇다면 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하면 좋다고 보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이라는 게 이제 농업적인 부분들이 이제 도시로 네. 이동했다고 보면 일단 농업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게 원예하고 식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꽃이나 채소, 뭐 나무 또 관련한 그 작물들을 재배하고 이런 것을 좀 좋아하고 또 이게 연구 파트라고 해서 사무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실제 뭐 모종으로 한다든지 키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깥 활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사실 또 연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분석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으면 적합하고요. 만약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 사실 이제 꽃도 가꿔보고 식물도 가꿔보고 또 부모님들이랑 텃밭 같은 데 같이 나가서 실제로. 활동해보는 것도 이 직업의 어떤 적성 여부를 판별하는데 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을. 예, 도시농업을 지금 시작하려면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 네. 유사한 학과들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 쪽의 원예라든지 뭐 식물 응용학 이런 쪽 뭐 조경이라든지 농업 경제 이런 쪽과 또 생물학 분야, 특히 이제 생물학 내부에 보면 이제 그 식물이 관련된 전공이 있어서 이런 전공을 하면 이 직업에 이제 진입하는 데 유리하고요. 뭐 아직 이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주로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촌기술센터가 있어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특별채용 시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채용을 할 때 그 자격 취득자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 자격증에 보면 이제 종자기사나 시설 원예기사 또는 뭐 자연생태보건기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자격을 좀 따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대부분 이제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석사 이상 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자격들을 갖췄다면은 이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그 많이 확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농업 관련 기관에 채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뭐 국립원예 특장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이제 도시농업과라든지 또는 관련한 농업 도시농업 관련된 어떤 기관 또는 센터. 도시농업 뭐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뭐 크게 확장된 건 아닌데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조경과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도 도시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취업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시농업 앞으로 나날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같은데 이 직업의 연구원의 발전 가능성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예. 도시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일자리 창출 여부를 떠나서 도시 그 농업이라는 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 식량의 문제, 그다음에 힐링의 문제, 치유의 문제,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런 생활의 문제,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만들어서 육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요. 그 도시농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이 도시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는 크게 많이 이제 늘어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연구와 개발이 돼야만 이게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분야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도시농업 분야가 이제 농업을 벗어나서 어떤 문화라든지 교육,
취미 이쪽까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도시농업연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희망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뭐 오늘은 도시농업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게 꼭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뭐 보급, 그다음에 그 정보 제공 이런 부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연구원만 국한화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된 직업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중진 센터장님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